안녕하세요. 로고스의 나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산재에 관한 판결은 업무상 재해 유형에 관한 판결인데요. 산재보험법에서 이제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질병 그리고 업무상 사고 그 다음에 출퇴근 중에 이제 재해에 해당한 교통사고 등에 해당하는 그 출퇴근 중 재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 유형으로 이제 시행령에 이 재해의 유형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 유형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종류의 유형을 총망라해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어디까지나 예시적 규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특히 이제 시행령에서 하부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그 재해 유형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와의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판결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유형화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업무 수행 중의 사고, 사업장 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업무상 질병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다. 네, 일단 처음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업무 수행성,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 그 다음에 업무 기인성,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그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사정, 즉 그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바로 업무 기인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지 않은 사고,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유형을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까지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그 외에 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 요양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뭐 병원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던가 이런 경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런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이라는 것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의료기관이라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그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을 하던 중에, 요양이라는 것은 꼭 집에서 말하는 요양이 아니고 산재법에서 요양이라는 것은 치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요양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서 생긴 것이라면 그 자체로 또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이제 어떤 사안이냐, 출퇴근 중 재해는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 이것은 이제 출퇴근 중 재해로 별도 유형이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병원으로 오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입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경우에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가지고 상당 인과관계의 그 업무 기인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업무 수행 그 자체에만 수반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 포함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인의 경우는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을 위해서 오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입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그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이제 인정을 하는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업무 기인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업무 수행과만 관련된 위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재해로 이미 인정이 된 질병의 치료 내지는 그 치료를 위한 모든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까지도 다 인정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